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고성군수고 백두입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일하게 국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토론회가 이상근 후보 측의 불정 통보로 무산되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근 후보 측은 불참 사유로 지난 TV 토론회 당시 남진랜드와 관련한 질의로 불참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유가 국민들의 알 권리 4년간의 군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데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오랫동안 내려오던 고성청년회의소가 주최하고 지역 언론사가 후원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인 토론회에 불참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나왔던 남진랜드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상근 후보가 남진기념사업회와 지난 4월 5일 1조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고성경제 부흥의 신호탄을 쌓아올린 켜더라고 언론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업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찾은 자료에는 남진기념사업회는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 출판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2014년 7월 4일 폐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과연 이 업체가 1조 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의문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토론해서 이상근 후보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론의 룰을 지키면서 올바른 토론을 위해 당시 이 후보에게 폐업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시간도 드렸지만 이 후보에게서 이 업체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나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진랜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 질문에 이 후보가 그것은 사과할 사안은 아니고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토론회를 시청하신 모든 국민들은 다 들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에서 낸 자료를 보면 해당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공약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그럼 군수부라는 사람이 군수부라는 분이 검토까지 해본 업체 왜 토론에서는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다른 업체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1조 규모의 복합 리조트 그 투자 협약 이것을 사전에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지 검토를 다 했다라고 자료를 내면서도 왜 제 질문에는 배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정확한 이 부분에서 단 한마디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1조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12년간 무려 12년간 군수를 준비해 왔다고 하는 분이 협약한 업체의 기본적인 기능 즉 어떤 사업을 주도하고 재무구조는 어떤 자본금이 어떤 이런 것도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국민 여러분들 또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생방에 혹시 그때 생각이 안 났다면 오늘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토론에 참석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백두현 후보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고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지만 우리는 1조 규모 투자 협약 할 때는 정확하게 이 업체에 대해서 검토했고 충분히 1조 규모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렸고 하나의 결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그 토론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 또한 궁색합니다. 저는 그 고성의 청년들이 힘들게 준비했던 토론회는 불참하고 국민들이 토론회에 거는 기대와 희망 무시한 채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서 자당의 최고위원 국회의원에 온다고 유시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도저히 저 또한 국민들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보다 중앙당 일개 국회의원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군일도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한 종인분입니다. 그 종이 내려온다고 해서 표를 주는 국민들의 약속을 이렇게 내팽개친 채 그 국회의원 만나러 가는 것이 정상적인 선거활동인지 저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들은 분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리겠다는 이상한 후보의 예비후 때 내세웠던 777 공약은 거의 공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비후보 시절에 언론에 거창하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지키지 않겠다라는 건지, 공보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남진랜드 투자 전략도 그것은 군수이기 전에 예비후보 때 한 건데 그게 뭐 대수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발상 또한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 때 제 집사람 이야기했던 뭐냐면 동생에게 계약과 관련해서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제 집사람을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발령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당선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시는 이상근 후보님, 저는 이상근 후보님 볼 때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아니, 당선을 위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시는 후보님을 보면 측은하다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저보다 13년 선배이신 이상근 후보님에게 정중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평생 정치하는 못난 사람 만나서 고생한, 얼마 전에는 갑상선 암 수술까지 하면서 저 당선시키려고 노력하는, 제가 출근할 때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양복이 와이셔츠, 손수건까지 직접 달아서 출근시키는 제 집사람만큼은 아무리 다급해도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보님의 상대는 제 집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군수가 되었다고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거라는 제게는 없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집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백수가 군수되었다고 잘 다니고 있는 집사람 보고 니 그만둬라, 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니는 돈 안 벌어도 된다. 군수한 사람 월급으로는 가정을 운영해 나가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30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판단과 결정은 집사람이 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근 후보님이 남진기념사업회로 1조 투자협력 진행해서 고성을 말아봤던, 고성 문화개발에서 마동호 국가습지 파괴시키고 평안의식해서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3개월 안에 마무리해서 강주에 있는 아파트처럼 붕괴가 되어 고성군이 아비규환이 되던, 그 또한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저는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군정 맡기면 안 됩니다. 군정은 실험하는 대상입니다. 7천억 가까운 예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인근 4천이나 통영시 예산도 따라잡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무조건 이 당은 싫고 저 당은 좋기 때문에 무조건 집사하고, 이제는 그 기회도 놓칠 수 있고 수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군수가 되면 그 집안은 말아먹기 쉽습니다. 또한 고성훈님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바라고, 그리고 저는 책임감 있고 추진력도 있고 벤트말에 대한 책임도 지고 예산 많이 가져오고 시원시원하게 군정을 펼치고, 그러한 장점에다가 청와대 경험, 장관 특별보좌관 경험, 40대 때 경남도지사 인수위, 40대 때 경남도당위원장 경험, 그것에다 4년 군정 경험이 있는 저 초보 군수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4년은 너무 짧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득권의 발목 잡히지 않는, 낮에도 군수가 하면
밤에도 군수가 한 명인 군수를 보고, 낮에는 군수가 한 명이고 밤에는 군수가 3명, 5명, 10명이 되는 군수 뽑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훈 후보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군적, 시군이 발전되지 않는 것은 낮의 군수와 밤의 군수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많이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에 발목 잡히지 않고 추진력 있고 책임감 있고 배트만에 대한 책임지는 예산 많이 가지고 정보적인 판단이 있는 저 대표를 꼭 선택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이제 토론의 불참의 사유가 아마 남진랜드 이 부분에서 거의 사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있었습니까? 저쪽에 이제 최고위원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집중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번 토론의 진행 사항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게 2분 30초씩 5개가 있습니다. 출마에 대한 시작부터 그 다음에 농수축산업 발전 방향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무리 방향까지 그 중간에 7분 정도 상호토론입니다. 7분이면 상호토론 짧는데 그러면은 5개 질문을 2분 30초 12분 30초를 발표를 해요. 혼자서. 그럼 이 메모지를 2분 3초 동안 보면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근데 정말 외람되지만 제 같은 경우는 한 질문당 2분 30초가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있습니다. 저는 2분 3초 동안 10초 정도만 눈물을 볼 뿐 2분 20초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저는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 생각입니다. 상대방 후보는 과연 국민들의 눈을 보고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 대책들을 제대로 강구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지점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한 캠프에서도 2분 30초 양 거기에 대한 답지를 만들어내기도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답지를 만들어냈다라면 같이 국민들이 볼 때 수준의 차이, 정도의 차이 이것들을 확인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하나가 토론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후배인 제가 어떤 지적을 했던 부분 불쾌한 그분도 포함되어 있던데 그러면 청년의 일소일에 토론할 때 정확하게 선배님 후배인 저에게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하더라도 선배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런데 앞전 토론회를 봤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가 선배인 것 같고 그분이 후배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지 간에 이것은 공개적인 토론 장소에 나왔어. 남진랜드 백군수 이야기 그때 내가 잘 알고는 있었지만은 제대로 표현을 못했다는 거. 그러면 저는 공식적으로 선배님에게 사과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정치란 그런 거지 않습니까? 100%의 것은 없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거 거의 사실로 이렇게 하셨던데 제가 첫 유시할 때 출정시할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가 가장 지저분한 선거예요. 제가 계암인에 가서 제가 그 유시할 때 했던 제일 지저분한 선거가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라고 본인이 우승을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 비전, 인물, 능력 이런 것들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이래란 부분만큼은 백대 후보보다 나으니까 이걸 통해서 고성을 발전시킬 테니까 도와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것은 후보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로 나아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은 토론의 불참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싸움? 이 이전 투.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유시할 대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아마 우리 캠프에서도 토론회 때 저와 관련돼 가지고 거의 사실성 부분들은 전부 다 정리해서 아마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 집회 현장에 이제 산세 집회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질문할 때 그때 내용 없었지만 저는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렸던 내용들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 행정의 절차 과정이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국민들의 정서에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 불안하게 만든 지점에 있어서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또한 전문가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이 다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면 또 여러분들 믿지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가 다 추천하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정은 무조건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들을 주민공청회도 알리겠습니다. 이 정도 일을 하는 단체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하나 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여 나중에 모든 결론이 산세공장의 지수로 결론이 나면 그렇게 결정하겠다. 그러나 나는 저쪽 후보와는 다르다. 다른 지점은 뭐냐? 저쪽 후보는 표를 여식해서 무조건 안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업체가 행정소송이라고 걸 때 단 하나의 피해도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다 고민해서 결정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군수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이것은 불안한 거죠. 그렇게 절대 해서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충분히 자기가 궁금한 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군수가 져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센터와 수영장 3개월 안에 전부 다 공사 마무리하겠다. 현수막 붙어있지 않습니까? 토론회 때 질문에도 거기 붙어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때 내는 공약이 캠프에서 내는 공약이 후보와 동의가 되지 않고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그 매력자의 공사에 가니까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마을 앞에 포장을 하더라도 2시간씩 걸릴 겁니다. 30억 40짜리 공사를 하는데 공기단축 아끼라고 무리하게 공사해가지고 광주에 1월달 아파트 붕괴됐을 때 그 참사, 그 아비규환 생기면 그거는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장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것. 더디 가더라도 국민들의 백변의 행정은 신뢰를 하는 것. 나중에 결과는 좋아지는 것. 결투가 책임지는 것. 이런 과정들이 군수는 등록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재선이 되게 될 이유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를 만나보면 소통 잘한다, 편하다. 업무 추진 능력이 있다, 배트 말에 대한 책임진다,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 용기 있다. 예산 많이 가져온다. 길방통 잘 돌려준다. 주차장 많이 만들어준다. 국민들이 가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준다. 여기에다가 공정경험 4년을 더하면 상대방 후보와 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는 가장 지저분한 선거입니다. 그것만이 저쪽은 날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국민만 보고 갈 것인가?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건 저를 지지하시는 캠프 여러분들의 판단은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혹이나 잘못 조금 오해하고 판단해서 제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선거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캠프 의원들을 뵙고 존중하면서 저는 앞만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스피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거 우리 또 국민 선거였지만 지금 고성 군수 선거가 여야 맞대결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열이 되면 틀림없이 네거티브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정말 정책이 실종되고 오로지 전 군중 교체 또 뭐 재선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오늘 있을 예정인 국민 토론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토론회인데
어느 한 후보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토론을 갖다 불참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참 국민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상훈 후보 측에서 불참 사유 중에 하나가 남진랜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5일 날 이상훈 후보 측에서 긴급 보도자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좀 자체해가지고 우리하고 좀 1대1 미팅하면 더 좋았을 텐데 긴급 보도자를 일단 일방적으로 뿌렸습니다. 그 보도자를 참고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배 토론회에서 우리 배 후보께서 남진 기념회가 2014년도가 폐업된 회사라고 그 당시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2020년도, 2021년도가 20년도 1월달에 정확하게 있는 업체인데 이렇게 의사를 했다라고 선관위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여기 우리 백정훈 교수께서 그날도 뭐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폐업된 회사였는지 또 이상훈 후보 쪽에서 의사실 공표를 해가지고 선관위에 지금 고발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응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제 구글 쪽에 우리는 검색을 한 거죠. 남진 기념 사업하면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폐업한 게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상훈 후보 측에서 이야기했던 그 남진 기념 사업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검색을 통해서 폐업한 사실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면 이상훈 후보 측의 답변은 이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 업체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해졌다라고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토론회 때 이거는 아마 백두현 후보가 판단해 볼 때는 작년까지 구글 검색을 통해서 개업한 걸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개업한 것이다. 개업을 했는데 개업한 그 회사의 대표자도 똑같고 명칭도 똑같고 주소도 똑같다.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갔으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게 맞다면 이것은 저희들의 판단 착오였고 이 부분에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공식적으로 청년회의소가 하는 토론회 때 배부부가 판단했던 구글 검색했던 거, 작년까지 쭉 검색했던 사업자 등록증 내용, 그것도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아니라 올해인가 언제 이렇게 다시 만든 명칭도 같고 사업자 대표자도 같고 주소도 같지만, 근데 그 하는 업체는 엔터테인먼트 아니고 기획사였습니다. 그 기획사가 복합 리조트 고성당 30만 평이 들어가고 1조 투자 계약했다. 이것도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기획사가 복합 리조트를 만들 수 있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업체와 이런 검토를 했고 이렇게 하려고 했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반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 다 마다하고 불참해버리면서 거의 사실로 백전을 고발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남진기념사업회를 검색한 이유는 1조 투자면 규모가 큰 거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후보 측에서는 검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검색을 작년까지 다 검색해서 구글에 남진기념사를 치니까 배역한 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훈 후보 측에서는 그것도 말씀하셔야죠. 구글이나 인터넷에 검색해서 남진기념사업회를 치면은 배역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출판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든 언제든 만들었던 남진기념사업회는 이러한 사업 플러스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의논이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컨트롤 잘 하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마저 다 뿌리치고 불참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내려온다. 그럼 마중하러 가는 거예요?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찍어준다. 청년회의소가 고성군에만의 단체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단체였습니다. 국제적인 단체가 매년 4년마다 이걸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 준비해왔던 이 토론회를 국회의원 내려온다. 토론회를 불참하겠다. 앞전 토론회 때 제가 조금 예의가 바르지 못했다. 이 이유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분이나 그분 캠프는 국민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하나도 못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상근 후보의 공약이 무엇입니까?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 뭡니까? 한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군정교체. 그래 제가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산을 되찾는 군정교체인데 왜 잃어버렸습니까? 공약 이행률을 앞전에 훨씬 이전의 군수인들은 공약 이행률에 대한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저는 공약 이행률이 경남 군부족이 어떤지 않습니까? 더 특이한 것은 공약했던 것 말고도 더 많은 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것, 또 조금만 더 잘하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군정의 책임도 4등급에서 지금 1등급 수준하는 2등급에 올랐지 않습니까? 2018년도 4천억 예산이 6,522억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5,120억 이전에 다 모아도 800억대 3년 6개월 만에 5,120억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 뭐가 잃어버렸는가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뭘 잃어버렸는데 이건 뭐냐? 자기 당만 잃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고성군이 그 당 만에 소유물입니까? 그 당 아니면 부처하면 안 됩니까? 그 당 아니면 도의원 군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천권자에 딸랑딸랑하는 군수도의원 군의원은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딸랑딸랑하는 종을 뽑는 것.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2번이니까 군수도 2번 뽑아야 된다. 그럼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이쪽 군수는 당이 달랐습니까?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때 고성이 발전했습니까? 지금까지 퇴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논리로 또 접근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들 당만의 고생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 위한 고생. 이렇게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은 짧았는데 답변이 정말 좋습니다.